안녕하세요. KBO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좀 전에 브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무실에 얹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KBO에서 유대한 사무총장이 와서 원래 귀한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른 선양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하루 대타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타로 나와서도 제 능력과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 그리고 두 분의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울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이 포럼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소중한 분들 모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문화체육부의 조상준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서 아침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인 오늘 그런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준비해온 자료를 부족하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O는 현재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저희 KBO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얼만큼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는데요. 혹시 그냥 제가 구두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그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내의 환경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놈, 뉴 어프로치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의 전환 그리고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KBO 리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KBO 리그가 추구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의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BO 리그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리그로 가는 것이 저희 KBO 리그의 숙제고요. 팬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KBO 리그로 새 출발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하고 자생하는 리그의 혁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리그로 새 출발, 그리고 공정하고 사랑받는 리그로 재탄생하는 것이 저희 KBO 리그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회 요건부터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대는 기술 환경 변화와 초개인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 환경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산업혁명의 고객 관리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지형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G 시대 이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그러나 현재 5G 시대까지 오면서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단위의 정밀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게 현재 모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대분석으로서 두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MZ 세대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소비자 계층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의 베이비붐 세대와 탈냉전 세대가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MZ 세대가 현재 큰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Z 세대는 산업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맞는 유무형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일 것으로 저희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특징을 본다면 MZ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아무래도 동영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페이스북, 스냅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KBO 리그는 양적 성장과 비즈니스 생태가 현재 발전을 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1982년에 출범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입장 수입이 23억 그리고 관객은 약 50만 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KBO 리그는 연간 약 4.4%의 관중수 증대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 수입은 연간 약 10%씩의 상승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KBO 리그는 질적 성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 현재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KBO 리그는 경기력 약화로 인한 리그의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고 부정적 이슈로 인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매력도도 관심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생력이 부족한 지금 리그 생태계 및 비즈니스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KBO 리그는 플랫폼과 콘텐츠 홍수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현재 관중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연간 800만까지의 그 고점을 찍었었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시청률 역시 2013년도에 평균 하루 5경기에서 1.025%에서 현재는 약 0.8%까지 시청률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콘텐츠 홍수 속에서 과연 얼만큼 경쟁력 있게 살아남느냐, 이거는 스포츠 내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e스포츠 그리고 여타 다른 콘텐츠와 싸움에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KBO로서는 이것이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OTT 플랫폼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KBO는 독점 콘텐츠 확보에 있어서 아무래도 독점적인 그 상승력이 충분히 아직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 KBO 리그는 스포츠 내에서의 도전이 아니라 폭발적인 콘텐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그 콘텐츠보다 매력도가 반감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강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콘텐츠의 홍수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를 맞이해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많은 생산된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기술 환경하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속에서 과연 KBO 리그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싸워서 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뉴 어프로치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팬데믹 이후 구단과 리그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뉴놈 정립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뉴놈은 언제나 어디서나 과거처럼 운동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전개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환경 재정비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포 코비드19 상태에서는 관중의 입장 경기, 대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중을 얼마만큼 많이 운동장으로 모시느냐, 그리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였다면은, 자 이제는 코비드19 이후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지난해는 뭐 거의 관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객을 받고 있는데 무관중 또는 일부 관객만 모시고서 경기 가능성이 충분히 앞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비대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대면을 상시 활용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저희는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즈니스의 관점이 앞으로는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운동장에서 대면하는 상태에서 리그의 성장을 추구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펙테이터 관중 입장 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양적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적 성장기에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의 관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장 관중 수를 지나서 저희로서는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닛 객단가를 높이는 데 굉장히 저희로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중을 많이 모시는 게 큰 목표였고요. 관중을 모시고 난 이후에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저희로서는 그 객단가를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800만 관객을 모시지만은 800만 관객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관중은 그렇기 때문에 관중석은 3만 석을 2만 5천 석으로 다 줄이고 대신 들어오는 관객에 있어서 그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객단가를 내리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좌석을 차별화하는 등 마케팅 노력으로서 객단가를 증가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그것 역시 구단의 성적이 좌우되는 마케팅 성과가 또한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KBO 리그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의 KBO 리그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의 생애 가치죠. 요즘 가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생애 가치인데 수익과 고객 유치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객 관리로서 비즈니스 혁신을 저희는 추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임으로써 유효적절한 타겟을 마케팅으로 하고 고객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유효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매력적인 컨텐츠로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한 고객 관리, 데이터를 기반한 상품, 서비스 개선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O 리그는 팬 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과 이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 기획으로 고객의 평생 구매량 증대에 현재 저희는 전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현재 그 운동장의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관중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느냐? 리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꾸준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는 기존의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머스는 분산이 돼 있고 선수단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팀 간의 전력 불균형으로 한 팀 간의 격차가 심했고 그리고 아까 뭐 K리그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신 부분은 있었지만은요.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KBO 리그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명히 혁신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리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10개 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KBO는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방향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현재 다각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K리그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성 총장님께서 저희 역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숫자의 유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현재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확대하고 자체 컨텐츠 생산에 현재 저희 역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KBO 리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리그의 현안이었습니다. 관중 입장한 경기, 그럼 얼만큼 더 많은 관객을 모시느냐였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또한 사업 리스크는 코로나 이전에는 성적에 따른 관중 증감이 굉장히 커다랐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유입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경기 중심의 사업 모델이 많았으나 현재는 비대면을 통한 온온 오프라인 비시즌 등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시공간 확보가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콘텐츠 비즈니스로서 코로나 이전에는 중계 콘텐츠가 뭐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향후에는 리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커머스 비즈니스입니다. 종전 코로나 이전에는 티켓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컸다면은 앞으로는 상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KBO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리그의 앞으로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혁신으로 해서 핵심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관통하는 3C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고객 지향성 그리고 연결성,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공급자입니다. 모든 그 스포츠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로서 고객 지향성은 팬의 시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서 마케팅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팬들 위주로 관리하는 게 고객 지향성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 지향성에서 수요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로 이제 저희의 파트너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의 스폰서, 저희의 중개사, 이 파트너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겟 고객 대상 효율적 사업 전개와 마케팅 효율화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사업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KBO 리그와 각 구단은 팬들과의 상시소통,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 영역 간의 연계 시너지 극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는 그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전제로 저희는 사업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의 파트너와 사업자들은 어떤 부분이냐? 소비자 정점의 양적 질적 확대와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게 그 연결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KBO와 구단은 리그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인 사업의 지속 확장성을 위해서 강화를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또한 저희 파트너들에게는 사업 및 고객 관리, 편익성 증대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저희 KBO는 어떤 부분을 추구를 하고 있냐? 바로 KBO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채널을 갖고서 저희 스폰서들과 협업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 지향형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지향형 비즈니스는 바로 티켓과 상품화로서 팬과 함께 호흡하는 혁신적 리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강력한 컨텐츠 그리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테인먼트 콘텐츠로서 한층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라는 게 앞으로 KBO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KBO는 이 5가지를 함께 가지고서 향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